오늘부터 AI 목소리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매월 28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와, 정말 든든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280만 원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꿈꿔온 안정된 노후가 시작되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액의 연금을 둘러싸고 두 아들이 벌인 싸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효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우 씨, 올해 67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0대 초반 갓 결혼한 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여보, 국민연금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가입해볼까? 그래요. 나중에 늙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정호 씨는 남들보다 일찍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최대한 많이 붓기로 결심했죠. 아이들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해. 나중에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거든. 정호 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더 많이 내기도 했어요. 돈 걱정 없이 당당한 노년을 보내겠다. 이것이 정호 씨의 꿈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정호 씨는 은퇴 후 매월 280만 원이라는 거액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아버지, 280만 원이나 받으세요? 첫째 아들 민수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한 덕분이야. 이제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호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둘째 아들 민철 씨도 축하해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준비해야겠어요. 가족 모두가 정호 씨의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정호 씨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아까 먹은 밥 기억 안 나?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점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그토록 바라던 안정된 노후가 시작되려는 순간 정호 씨에게 치매라는 병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의 아내, 그러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를 돌봐주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두 형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 글쎄, 혼자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모실게. 결국 첫째 민수 씨가 나섰습니다. 형도 가족이 있잖아.
괜찮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큰아들이니까. 민수 씨는 아내와 상의해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큰아들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모신 지 몇 달이 지나자 민수 씨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아, 잠깐만. 제가 볼게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정우 씨는 점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갔어요.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집에. 정우 씨는 자꾸 옛날 집을 찾으려 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의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매월 280만 원씩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 아버지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돈으로 간병인도 구하고 병원비도 내고. 민수 씨는 아버지의 연금을 아버지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이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만 써야 해. 그런 민수 씨의 태도를 보며 아내도 이해해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요. 하지만 둘째 민철 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둘째 민철 씨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어떻게 하지? 대출금 이자도 밀리고 있는데. 민철 씨는 음식점을 살리기 위해 빚을 내어가며 버텼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었고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넘어. 이걸 어떻게 갚지? 민철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철아,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들다. 너도 가끔 와서 도와줘. 알겠어, 형. 시간 내서 갈게. 민철 씨가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우연히 아버지의 연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280만 원? 아, 그거 아버지 국민연금이야. 매월 28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부해서 많이 받으시거든. 민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매월 28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월 28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이 넘잖아. 민철 씨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으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1년이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며칠 후 민철 씨는 용기를 내어 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 뭔데? 아버지 연금에서 절반만 좀 나눠줄 수 없을까?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연금을 나눠달라고? 형, 내 사정을 알잖아.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거야. 민철 씨는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매월 140만 원만 달라는 게 아니야. 1년 정도만. 빚 갚을 때까지만. 민철아, 정신 차려. 그건 아버지 돈이야. 형이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연금도 관리하는 거잖아.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형만 써? 민철 씨의 말에 민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내 돈으로 썼어? 이 돈은 모두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형 가족은 아버지 모시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잖아. 두 형제의 대화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의 노후를 위한 것이야. 내 사업 실패한 거 메우는 돈이 아니라고. 민수 씨의 단호한 거절에 민철 씨는 분노했습니다. 형은 좋겠네. 아버지 연금으로 편하게 살면서 효자 소리까지 들으니까. 민수 씨의 거절 이후 민철 씨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독촉은 계속 들어오고 아버지는 매월 거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한 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러던 중 민철 씨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음 날 민철 씨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다시 생각해 봤는데. 민철아, 또 연금 얘기하려면 하지 마.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모실게. 민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연금 통장도 나에게 넘겨줘. 너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를 돈 때문에 모시겠다고? 민철 씨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형만 아버지의 연금을 독차지할 수 없어. 나도 아버지를 모실 자격이 있다고. 자격?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냐고. 두 형제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아버지 연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간병인 구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라. 그럼 나한테 맡겨. 내가 더 잘 모실 수 있어. 민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너 지금 장사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무슨 말이야?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연금으로 빚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야. 정말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구나. 민수 씨는 이제 동생이 완전히 탐욕에 눈이 먼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형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판단해? 형은 안정된 직장 있어서 좋겠지. 나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다가 망한 거야. 그게 아버지 잘못이야? 아버지가 내 사업 실패 책임져야 해? 두 형제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치매에 걸린 아버지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돈. 정호 씨가 중얼거렸지만 두 아들은 싸우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정말 실망이야. 순간이나마 효심이 탐욕으로 변한 내 모습을 보니. 효심? 웃기지 마. 형도 결국 아버지 연금 때문에 모시는 거잖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두 형제는 서로를 비난하며 누가 아버지를 모실 자격이 있는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건 내 돈이다. 갑자기 정호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흐릿했던 정호 씨가 순간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소리친 것이었어요. 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아버지의 또렷한 눈빛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항상 흐릿했던 아버지가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40년 동안 모은 내 돈이야.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너희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모은 돈이야. 민수와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했어? 언제 짐이 됐어?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을 두고 싸우는 걸 보니 정말 슬퍼. 그 순간 두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철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정호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철아, 너도 힘들구나. 사업이 안 되니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호 씨가 다시 흐릿한 눈으로 돌아갔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어. 나도 미안해. 내 사정을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형 말이 맞아. 아버지 연금은 아버지를 위한 거야. 그렇다고 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두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철의 빚 문제는 두 형제가 함께 해결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일부를 도와주고 민철은 새로운 일을 찾아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도 두 형제가 함께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형, 제가 주말에는 아버지를 모실게요. 고마워. 그럼 나는 평일에 돌보고. 연금 통장은 두 형제가 함께 관리하되 아버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신 돈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만 써야지. 몇 달 후 정호 씨의 상태는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정성껏 돌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그래, 좋구나. 정호 씨는 비록 치매가 있지만 두 아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